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월 국제 친선 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며 가장 큰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무패 행진을 이어간 한국은 10점을 기록하며 요르단을 3점 차로 제치고 B조 선두를 지켰습니다. 각조 상위 두 팀이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본선 진출에 거의 다가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팬들과 전문가들이 경기를 분석하는 동안 한 충격적인 소식이 각종 포럼과 매체를 통해 퍼지며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까지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김민재가 경기 후 비공개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국가대표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김민재에게 주장직을 넘기고 싶다고 했으나 다른 한 선수가 이를 반대했죠. 이 소식은 즉시 수만 명의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미로 향하는 여정에서 자신감을 높인 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팀 구성의 변화,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9월 소집 당시에는 이강인과 서령우만이 20대였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젊은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세대 간의 조화가 이루어졌고 팀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대표팀의 변화는 선수들의 평균 연령에서 잘 드러납니다. 9월 팔레스타인과 오만을 상대로 한 팀의 평균 연령이 29.7세였던 반면 10월의 대표팀은 27.5세로 더 젊어졌는데요. 이것은 위험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 대표팀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짧은 시간 동안 교체로 출전시키며 서서히 적응시키고자 했습니다. 권혁규, 이한범, 박민규는 이번 소집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기회를 잘 살린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준호는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한 동안 왼쪽윙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배준호는 작년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준결승에 올린 주역으로 섬세한 볼 컨트롤과 돌파, 창의적인 플레이로 주목받는 유망주이죠. 홍 감독은 배준호를 미래의 자원으로 평가했지만 그는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A매치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배준호는 요르단전에서 오현규의 첫 골을 어시스트했고 이라크전에서는 오세훈의 첫 골에 기여했습니다. 조규성의 장기 부상 이후 확실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오세훈과 오현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193cm의 키를 바탕으로 강력한 공중전을 펼치고 있으며 오현규는 영리한 움직임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 선수는 주전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경쟁할 것입니다. 이번 소집에 포함되지 않은 이영준 역시 대표팀을 위해 준비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팀 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북미 월드컵을 향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더 빠르고 더 많이 출전하면서 상대팀을 혼란스럽게 하고 경험 많은 선수들이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라크 대표팀 감독인 예스스 카사스는 올해 초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한국과 친선 경기를 치렀죠. 그는 우리는 이강인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재성을 상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현재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이 경기를 분석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각종 포럼과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고 여론뿐만 아니라 축구업계의 인사들까지도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뛰어난 센터백 김민재가 비공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의 가장 빛나는 스타인 손흥민이 국가대표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해 팬들과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김민재에 따르면 최근 손흥민과는 건강 상태를 주제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최근에도 우리는 흥민이 형과 자주 연락하면서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며칠 전 그는 나에게 국가대표에서 은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흥민이 형은 현재 유럽 대회에 집중하고 싶으며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국가대표팀의 상징이자 축구 팬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국가대표 은퇴를 고려하게 된 이유는 김민재의 설명에 따르면 주로 과도한 경기 일정에서 비롯된 피로와 과부하였죠. 아시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국내 대회에서 끊임없이 경기를 치러야 했고 체력과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의 기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은 손흥민이 피로감을 느끼게 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축구 스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로 경기 일정이 점점 더 빡빡해지고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체력 소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재는 이 인터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의 주장직을 김민재에게 넘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이 부담을 덜고 클럽 대회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흥민이 형은 나에게 주장직을 넘기고 싶다고 했지만 이강인이 반대했다. 왜 이강인이 반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일은 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대표팀 내 관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대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죠. 이 정보는 즉시 언론과 축구 포럼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국가대표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젊은 스타 이강인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지난 15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D조 4차전 이라크전에서 3대2로 승리한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강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선발 출전해 대표팀의 공격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지만 양쪽 윙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이 3명의 수비수들이 그를 철저히 견제하면서 평소보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라크 대표팀의 예수스 카사스 감독은 이강인을 봉쇄하기 위해 왼쪽 풀백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는 이강인은 매우 뛰어난 선수다. 그는 경기의 흐름을 잘 통제하고 매우 위험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막기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양질의 패스를 제공하고 상대 수비를 교란하며 위험한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 F5T모에 따르면 이강인은 경기에서 한 차례 슛을 쏘하고 한 차례 성공적인 드리블을 기록했으며 지상 및 공중 경합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이강인은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경기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고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렀다. 코칭 스태프 역시 철저히 준비해 주셨기에 우리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죠. 젊은 선수들과 대표팀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활약에 대해 이강인은 훈련과 경기를 함께하며 그들의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계속해서 대표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배준호는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서 선발 출전해 59분 동안 뛰며 훌륭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절친 오세훈은 A매치 데뷔 골을 터뜨렸고 오현규는 국가대표팀에 복귀한 지 8개월 만에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이강인은 믹스존 인터뷰에서 추가로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며 이번 소집에서는 2경기 모두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목표를 달성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를 받은 것에 대해 묻자 이강인은 상대 선수 2-3명이 나를 집중 마크하면 그만큼 동료들에게 더 많은 공간과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팀 내 분위기에 대해 이강인은 우리는 항상 서로를 돕고 함께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칭 스태프도 우리를 잘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팬들도 매우 만족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